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한테 문건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소장이라는 거는 네. 검찰의 주장을 담은 서면입니다. 네. 증거자료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자료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안 했으니까 네. 조사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게 조사를 받은 건지 그쵸. 이상민 장관한테 전해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돼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요. 처음에는 네.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어권 포기하겠다는 취지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이런 강화된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메시지를 보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진술은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태도 변화, 법률적인 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는 그냥 검찰이 추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변론, 지금 보신 그날의 변론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냐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당시 행안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민의 일부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라고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한테 24시경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진짜 무슨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뭐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단전 단수부터 지시했겠죠. 근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는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이상민 장관한테 보여줬다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원영석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한테 문건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공소장이라는 거는 네. 검찰의 주장을 담은 서면입니다. 네. 증거자료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자료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안 했으니까 네. 조사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게 조사를 받은 건지 그쵸. 이상민 장관한테 전해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돼요. 네. 근데 처음에 저 공소장이 뭐 101쪽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저렇게 공소장을 진술조서식으로 만드는 것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저 공소장이 나왔을 때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호인단 통해 가지고 이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수사 단계에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많이 나왔지만 네. 결국 헌재에서 증인 신문을 하니까 대통령과 같은 증인 신문을 하니까 거의 뭐 99% 대통령의 그 전에 했던 진술과 또는 의견과 부합하는 대로 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공소장만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이 만약에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면 쓸 수가 네. 없어요. 다 증인신문해야 됩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금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분들도 이 홍장원 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장군들은 네. 처음에 진술한 그 대정부 질문 이후에는 그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그 증언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 적절한 그런 그 맞는 정언이 이루어질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은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직접 심리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하는 얘기와 사실상 거의 싱크로율 90% 이상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전에 썼던 얘기가 과연 중요하겠느냐. 원점에서 다시 좀 오늘부터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공소장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용현 병력 1000명 미만 보고하자 윤 그 정도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이 인력을 좀 따져보니까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겠어. 국회랑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변론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정의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은 결국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 검찰에 나와서 얘기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도 이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나가선 병력 10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헌재에서 다시 얘기할 때는 250명 정도라고 또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가서 한 얘기와 헌재에서 한 얘기가 또 다르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요.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어권 포기하겠다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 이런 강화된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메시지를 보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진술은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태도 변화, 법률적인 절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스탠스가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는 그냥 검찰이 추정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변론, 지금 보신 그날의 변론을 보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냐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증거를 몰라서 저러는 것 같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술이 진술만 있습니까? 녹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굉장히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어쨌든 공소장에 넣어놨는데 공소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 사실관계들이에요. 병력을 몇 명을 했느냐는 또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아주 밀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력 투입 자체는 완전히 확인이 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건 누군가 거기에 대단히 주되게 책임을 갖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건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일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뀌어서 헌재의 진술이 바뀐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5차 이 헌재의 심리, 여기에 나오는 여인영, 홍장원 그리고 이진우 이 전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할지가 더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